이제 5장입니다. 5장입니다. 이게 5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되면 증가하고 어떻게 되면 감소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증가하고 어떻게 되면 감소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측면은 뭐냐. 이제 계속 증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감소만 하는 것도 아니야.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대라고 부를 거야. 극소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얘랑 얘를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특히 어디를 본다? 3차와 어디? 4차와 3차와 4차 관계입니다. 다른 안 보고. 자, 일단 첫 번째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게 있을 텐데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부터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f가, 어떤 함수 fx 또는 f가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있을 거야. 열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닫힌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반열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구간들이 있을 텐데,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f는 증가합니다.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도대체 정확하게 왜 아무 상관없는 도함수,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를 만들어내는지가 그 연결고리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느냐? 평가각 정리에서 배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구간에 x1과 x2가 임의의 x1, x2가 있어요. 근데 구간에 아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와서 x2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한쪽이 더 크겠지? 오케이? 한쪽이 더 클 겁니다. 자, 에 대해 자, 가볼게. x2에서 x1을 빼고 fx2에서 fx1을 빼. 오케이? 빼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랑 같아지는 한 가지 값이 있잖아. 얘랑 항상 누구랑 같아지니? 얘랑 항상 어떻게 누구랑 같아진다? 그렇지. 같아지는 뭐다? C가 항상 존재한다. 이게 뭔데? 평균값 정리잖아. 오케이? 얘가 평균값 정리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양수잖아요. 왜? 도함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도함수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고, 자, 여기 있는 x2가 더 크니까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위에도 플러스란 얘기고, 위에도 플러스란 얘기는 누가 더 컸다? fx2가 fx1에 비해서 더 컸다 이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완성이 됐어. 뭐? 입력값이 더 크면 거기에 따르는 출력값도 더 크다. 이게 증가라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 얘가 됩니다. 오케이?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오케이? 됐어? 자,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라는 얘기. 여기까지 해야 되죠? 됐어? 그래서 자, 조금만 더 증가하는 함수 쭉 봅시다.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증가한다.
자, 증가하는 함수를 살짝 봅시다. 근데 특징이 뭐야, 전부 다?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일 때 전부 다 양수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양수가 된다. 어찌 보면 직관적으로도 당연한 거야. 오케이? 됐니?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면 바꿔서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겠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인지.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도함수가 0 이상이냐?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어떤 게 있는데? 우리 잘 아는 함수들 중에 fx가 x 세제곱이 있습니다. x세제곱의 그래프는 잘 아시다시피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러한 증가함수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데?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0에서 이 녀석의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거짓입니다. 발레가 잡히겠죠. fx를 뭐로 잡으면? x세제곱으로 잡으면 발레가 잡히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fx가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얘가 증가하면 항상 이 녀석의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랬어?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그럼 구간에서 증가하면 저렇게 된다. 반대로 도함수가 0 이상이면 항상 증가하느냐? 이게 되느냐? 역도 성립하느냐? 얘가 또 거짓입니다. 얘가 또 거짓이야.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들 중에 이런 함수가 있을 거야. 쭉 가. 자, 그러다가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인 지점도 있지만 뭐다? 0인 지점도 있잖아. 얘 증가함수라 하지 않잖아. 근데 도함수가 0 이상이잖아. 도함수가 0 이상인데 증가함수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도대체 도함수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조정이 됩니다. 결국 이거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실제에서는 도함수가 0 이상인데 뭐 f'x가 0인 지점, 0이 되도록 하는 0인 지점이 유한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걸 좀 표현을 해. 0인 지점이 뭐다? 가산계에 있다는 얘기야. 가산계. 0인 지점이 가산계이면 뭐가 된다? 그렇죠. f가 증가한다. 라는 거와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산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거야. 가산계가 무슨 말인데? 라고 얘기하면 세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여기 도함수가 0인 거 세릴 수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세릴 수 있어? 못 세리잖아요. 못 세립니다. 하지만 뭐는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자, 올라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1개, 2개, 3개, 계속 하나, 둘, 셋, 계단형 형태로 하나, 둘, 셋, 넷, 다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세릴 수 있는 형태로 나오면 저런 걸 뭐라? 가산계라고 불러요. 오케이? 유한계랑은 조금 달라.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산계가 되면 증가한다 라는 건데, 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미적분 2 하실 때도 거기에서도 유효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때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미적분 1을 하는 거고, 미적분 1에서는 자, 이 가상계라는 내용이 뭐로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f가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야. 다항함수야.
상수 제외입니다. 자, f가 다항식이고, 자, 그 다음에 뭐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라고 하면 그냥 가상에 있는 거랑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다함수면, 다항식이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랑 P로 충분할 겁니다. f가 증가한다. 그래서 가장 빈번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어디 보시느냐? 5-1번 봅시다. 5-1번입니다. fx가 x 세제곱에 ax 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2다.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뭐다? 증가한다.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저렇게 증가한다 라고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연이 무슨 말이야? 증가한다.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직접 우리가 원래 있는 함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뭐야? 한 개 까는 거야. 차수 한 개 까는 미분을 통해 가지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고, 3차를 미분하니까 2차가 될 수밖에 없고, 이 2차 함수에 아니 2차 함수가 증가하는 거다 라는 거니까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오케이?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돼.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떠 있거나 아니면 뭐 하면 돼? 그렇죠. 접하면 되겠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또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안 돼. 양수 다 크다 하면 안 돼.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안 돼. 오케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고, 얘가 접하는 거니까 중근이 되는 거라서 판별식이 있을 거고,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자, 그래서 a가 누구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어?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fx 있어. fx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2가 있고, 1에서부터 4까지 감소한대. 어디? x가 1에서부터 4까지 뭐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면은 증가와 부호가 다르겠지. 뭐라고? 감소한다.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느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얘 도함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얘 한번 봅시다. 얘를 먼저 미분을 하는 거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이렇게 있겠네. 됐어?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자 1과 4에 대한 경계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1과 4 사이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 사이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무조건 이쪽 아래쪽에 그려지게끔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뭐야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도 되겠죠. 넉넉히 음수 전부 다 음수가 되겠지. 아래로 올라가니까. 또 어디까지가 되는데? 얘는 될까 안 될까? 1대 4일 때 1,0 지나고 4,0 지나면서 이런 형태도 되겠죠. 오케이? 됐니? 이런 형태도 되게 뭐 여러 가지 다 되잖아.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쓱 만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겠고, 다양하게 다 된다는 얘기야. 다 됩니다. 단 이렇게 가서
문제는 뭔데? 그렇죠. 결국에는 0일 때 1일 때 함수값이 1일 때의 도함수의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작고 같아도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4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 정리하고 얘를 정리를 해야 돼.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더라.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A. 즉 A 마이너스 9. A가 9보다 작거나 같겠네. 4 48 마이너스 48 0.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 있어?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증가감소 이렇게 된다. 또 극대국수 하니까 좀 그렇네. 우리 잠깐만 연습 문제 살짝 봅시다. 하긴 했으니까 연습 문제에서 잘 안 되는 거. 4장 연습 문제에서 잘 안 되는 거 있을 거잖아. 어려운 거 많던데. 14번 돼요. 14번. 14번 됩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14번. 또 15번 계산 안 되잖아. 맞죠? 14, 15. 또 12번. 또 18번 돼요. 18번. 가봅시다. 일단은 내가 뭐를 해줄 거냐? 14번부터 먼저 해줄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곡선이 있는데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PX가 있고, 자 그리고 P는 양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나서 원점이 아닌 점 P. P는 원점이 아니다. 원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 그리고 P가 아닌 점을 R이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 곡선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봐봐. 슥 곡선이 있어. 슥 곡선이 있겠지. 곡선이 있다고 쳐. 아무 때나 지금 우리 3차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린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P라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P라는 지점에서 원점이 아닌 P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을 그었을 때에 P가 아닌 곡선과 만나는 또 다른 지점을 뭐라고 뒀다? 또 다른 지점을 R이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얘가 0,0 지나는 거니까 0,0 여기쯤 있었다고 칩시다. 0,0 여기 있었다고 칠게. 자, 0,0 여기 있었고,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지점을 뭐라고 뒀다? Q라고 뒀어. 이게 PQR이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다 됐지? 다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딱 요겁니다. 잘 들어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보셔야 돼. PQ 대 QR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PQ 대 QR이 몇 대 몇이냐 라는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3차 함수를 직선과 연립했을 때 바라보는 관점을 좀 가르쳐 드릴 거야. 자, 이게 또 여러분들 생각을 한층 더 높여줄 거란 말이에요. 자, 들어봐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자, 얘가 T야. 얘는 뭐가 될까? 얘가 T야. 얘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2T입니다. 이해되나요? 이해가?
얘 마이너스 2t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돼. 저거 흡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걸 흡수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거든요. 자, 볼게. 첫 번째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이 얼마지? 0이라 두면 0이죠. 얘가 2차의 개수가 얼마니까? 0이니까. 세근의 합 0이잖아. 이가 됐지? 세근의 합 0입니다. 세근의 합 0이야. 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차항의 개수 분의 2차항의 개수니까 0이야.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우리가 누구랑 여기 들어있는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px라는 녀석과 녀석과 이 직선이야. 이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이 뭐야? 접선이죠. 근데 접선인데 1차식일 뿐이니까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잖아. 오케이? 됐지? 그럼 얘 몇 차야? 1차야. 그러면 1차랑 연립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3차랑 1차랑 연립하면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뭔데? 3차항과 누구는? 2차항을 계속 유지됩니다. 이해돼? 자, 이 관점입니다. 3차랑 몇 차랑? 1차랑 3차랑 1차랑 연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왜? 하나의 접선이니까, 직선이니까 3차랑 1차랑 연립하는데 이렇게 같다라고 둔다라는 게 연립하는데 아무리 연립하더라도 얘는 차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는 유지가 된다? 자, 뭐야? 3차항과 뭐가? 2차항이 유지된다는 얘기야. 얘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랑 이어지니? 그렇지. 3차항의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붙은 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합이 세근의 합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된 친구들은 그냥 푸는 거야. 이해가 안 된 친구는 어떻게 푸는지 알아? 어떻게 풀겠니? 자, 봐봐. 이해가 안 된 친구입니다. 자, 봐. 내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재우려고 하면서 재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봐. 시간이 꽤나 길어. 자, 내가 최대한 단축을 해볼게. 해설은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해설은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 접선의 방정식 접점 x좌표가 t죠.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면 3t제곱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미분해가지고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 x 빼기 t에 저기다가 t를 집어넣은 t 세제곱 마이너스 pt야. 얘랑 이 접선과 누구랑? 저기 있는 x 3승 마이너스 px랑 연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연립을 해.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봅시다. 자, 뭐가 되니? 갑니다. 요거 그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짠이네. x랑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사라지는 거 좀 보이죠? 3t 제곱 빼기 px랑 요거 3t 제곱 빼기 p의 x가 전개되어서 나오는데 마 px랑 여기 마 px가 나오니까 사라지겠지. 오케이? 사라지면서 이쪽을 이항시켜 놓으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제곱에 x가 일단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자, 여기랑 상수항끼리 곱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만들어지느냐?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얘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2t 세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pt 요거 사라지니까 진짜 암산 잘하고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이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t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x 빼기 t에 t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자,
좌변 우변 개수 비교해주면 아래 위 개수 비교해주면 여기 x제곱 나올 거고 제일 끝에는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마이너스 2t 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랑 곱해서 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랑 곱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곱해서 계산해주면 플러스 t가 됩니다. 플러스 tx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아 끝났다. 진짜 x 플러스 2t x 플러스 2t 길었다. 오케이? 됐죠? t가 접하니까 중분으로 t 됐어? 마이너스 2t 만들어졌어. 근데 이렇게 푼다 안 푼다? 안 풉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안 풉니다. 이렇게 안 푼다고. 어떻게 한다고? 자 들어봐봐. 들어봐. 자 얘랑 연립을 해. 얘랑 연립을 해. 이 연립했을 때 근 중에 하나가 뭔데? t지. 이 t는 뭐야? 중근이지. 그러면 t는 몇 번 더해져? 2번 더해지. 그럼 누구랑 더했을 때 세근의 합이 얼마야? 0이지. 이 네모가 누구 되겠어? 마이너스 2t가 된다. 이까지 돼? 이해가세요? 이해 안 가도 처음이니까 이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될 뿐이야. 자, 아이고 가자. 뭐 갈 수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못 하겠네. 얘 x좌표 얼마? 이제 그냥 양으로 조집시다. 양으로 조집게. 여기 교점 x좌표 누구야? 교점 x좌표 누구지? 그래 4지. 한 명씩 다 물어봐야지. 한 명씩 다 물어봐야겠네. 한 명씩 다 물어봐야 되겠네. 한 명씩 다 물어봐야 되겠네. 아 그런 표정 짓지 마.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이것만 얘기했는데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알고 가야지. 내 억지로 떠먹여줄게. 입 벌려 일단. 입 벌려 있어. 자 접하지. 그러면 접하니까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지지. 그럼 중근을 몇 번 더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하는 게 아니거든. 2번 더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한 근 별이라고 두자. 나머지 한 근 별을 더했을 때 세근의 합이 되겠고 세근의 합이 뭐야? 3차, 2차 항의 개수. 합이 얼마? 2잖아. 그래서 4가 된다. 이해돼?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 몇 번 해야 되네. 이렇게 한 번만 해볼 필요가 없잖아. 한 번 더 해봅시다. 색깔이 여기 있구나. 갑니다. 안돼? 얘가 얼마라고? 4라고? 4 맞죠? 갑니다. 요 지점의 좌표가 얼마나 돼요? 자, 재윤이, 예빈이 같이 저 뭐지? 알잖아. 알 수 있지? 연우야? 알죠? 얘 뭐야? 접하지. 4는 몇 번 더해져? 그래. 4는 2번 더해져. 근데 그럼 또 다른 누구랑 더해야지 얘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오케이? 됐네. 됐죠. 오늘 가장 집중력이 높은 순간이야. 가장 집중력이 높은 순간.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얘들아, 이 아이디어가 니들 앞으로 미적분 원하는데 시간 진짜 아껴줄 거라. 오케이? 됐지? 습득하시고. 자, 그래서 뭐? 끝났어? 1대2입니다. 1대2인 거 알겠어요? 교점 x좌표 몇 대면? 여기서 얘가 1이면 얘는
1대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1대 2라고. 따르니? 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하고 조금만 시작합시다. 4단 18번입니다. 15, 12는 조금 4단 18번 봅시다.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3분의 1x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이고 더하기 1이 있어. 다 친구가 0과 3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수 x1, x2에 대해서 여기에 속하는 x1, x2 서로 다른 두 수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x2에서 x1을 빼고 fx2에서 fx1을 뺍니다. 자, 이 녀석의 뭘 구한다? 범위.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해야 돼. 얘들아 잠깐만. 이제 이게 처음 배우면 그리고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의 측면을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도 많이 접근한단 말이야. 어떻게 접근하느냐? 쌤 그러면 x2 빼기 x1 분의 x2 3분의 1x2의 세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1에서 뭐? 3분의 1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1을 뭐 하면 돼?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빼면은 뭔가 더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진행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얘가 사라지니까 근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뭐가 남으니까 그렇죠. x1과 x2라는 이변수에 해당하는 범위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 조건이 없으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느냐? 강력한 조건이 한 개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값은 항상 있다. 뭘 이용하면? 평균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지는 값이 반드시 존재하더라. 이게 평균 정리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랑 같아지는 뭐?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서로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그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값이 기울기고 이 값 또한 접선의 기울기고 그리고 얘가 뭐가 돼? 미분해서 c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c제곱 마이너스 2c가 되겠죠. 오케이? 뭐야? 복잡한 식이 정말 간결하게 딱 압축되어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딱 변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조작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얘를 조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c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있어? x1과 x2 사이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x1과 x2가 애초에 범위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3 이하까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기반으로 이거를 근거로 해서 C의 범위가 나오죠. C의 범위가 어디? 같다 근데 여기서 빠지니까 0과 누구 사이야? 3 사이야. 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이제 뭐가 남았어? 딱 포인트는 C제곱 마이너스 2C를 어느 범위에서 0과 3 사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숱하게 봤잖아.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지. 뭐로 봐야 돼? 포물선으로 봐야죠. 포물선이니까 C가 얼마야 해서 1에서 꼭지점 X좌표가 1이잖아. 1 집어넣고 부호 바꿔주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1,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0을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인가? 맞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봐. 잘 들어봐. 뭘 할 수 있어? C 제곱 마이너스 2C의 범위를 구할 수 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가장 작은 마이너스 1. 가장 크면 얼마야? 3보다는 작겠지. 오케이? 얘가 뭔데? 얘를 뭐라 둔 거야? 이거를 모아놓은 집합을 S라 뒀잖아. 그럼 S를 먹는 걸 다 찾으면 되잖아. 오케이?
됐니? S를 먹을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럼 몇 번이야? S를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 하나밖에 없네. 4번밖에 없네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